안녕하세요, 한비치입니다. 오늘은 대구 군위군 병수리 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에 맞서 큰 활약을 펼친 장사진 의병장을 아시나요? 이곳 군위에는 장사진 의병장의 충성스런 절개를 기리려고 세운 사당인 충렬사가 오천리에 있고요. 또 기념비로 세운 고리비가 병수리에 있습니다. 이 두 곳을 함께 묶어서 국가유산으로 지정하여 장사진 의병장의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 병수리에 있는 고리비는 영조 29년인 1753년에 당시 현감이었던 남태보가 장사진 의병장의 충절을 기념하려고 세웠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빗돌이 바로 고리비입니다. 화강암으로 만든 이 고리비는 높이가 110cm, 폭이 88cm입니다. 이 고리비 앞면에는 국상, 증, 수사, 장사진, 고리라고 새겼고 뒷면에는 장사진 의병장의 이야기를 잘 새겨 놓았습니다. 고리비의 고리라는 뜻은 고향, 그리고 살던 마을, 어떤 연고가 있는 그런 마을을 뜻합니다. 장사진 의병장 고리비 뒷면인데요. 이 뒷면에는 의병장께서 살아온 그런 역사를 여기에다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이게 고리비의 앞면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국상, 증, 수사, 장사진, 고리 이렇게 쓰여 있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까 제가 오면서 안내판을 봤는데요. 안내판에는 글자가 다르게 나와 있더라고요. 국상이 아니고 국순이라고 돼 있어요. 글자가 비슷하기는 한데 서로 다른 글자입니다. 어쨌든 고리비에 국상으로 써놓았으니 국상으로 하는 게 맞을 듯 합니다. 고리비는 높이가 110cm이기 때문에 아주 큰 빗돌은 아닙니다. 이 고리비가 있는 병수리는 위천과 남천이 서로 만나는 곳입니다. 지난 2023년 태풍 카눈이 휩쓸고 지나갔고 하천 뚝이 터져서 이곳 병수리가 물에 잠겼습니다. 마을과 도로가 물에 잠기고 주민들이 모두 대피하는 큰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이제는 그때 피해를 모두 이겨내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이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겠지요. 피해가 워낙 많았으니까요. 고리비를 나와 차를 타고 10여 분쯤 가면 오천리가 있고 마을 앞에 유업이가 있습니다. 뒤쪽으로 산에 오르는 계단이 있고 저 위로 올라가면 충렬사가 나옵니다. 장사진 의병장은 본관이 인동이고 구미 인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이곳 군위군 효령면 오천리로 옮겨와서 살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의로운 일에는 앞뒤를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고 그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달리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지만 의협심이 많은 장사진을 보며 이웃 사람들은 장차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성품 또한 매우 강건하고 용맹하여서 달리는 말을 따라잡고 손으로 사슴을 때려잡았다고도 합니다. 군위 향교에서 글공부를 하며 교생으로 있을 때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장사진은 글공부를 잠시 미뤄두고 사람을 모아서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의병 100여 명을 거느리고 그 이름을 복수군이라고 했어요.
이 복수군은 외적의 보급부대를 습격하는 등 인동과 군위에서 아주 많은 전과를 올렸습니다. 장사진 의병장은 먼저 우리 가까운 마을만이라도 지키기로 하고 둘레를 순찰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적을 만나면 과감하게 맞부딪혀 외병들을 전멸시킵니다. 겁을 먹은 외병들은 군위 지역으로는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고 지나갈 일이 있어도 아주 먼 길을 이렇게 돌아서 다녔다고 합니다. 왜군은 군위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이 장사진 의병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했고, 또 장사진 의병장을 장호랑이라고 하며 피해 다녔다고 합니다. 1592년 9월 부하 병사 가운데 몇 명이 정탐을 나갔다가 왜군이 매복한 곳에서 그만 잡히게 되었습니다. 장사진 의병장은 주먹을 쥐고 크게 부르짖으며 말하기를 금일에 이 왜적과 더불어 죽음을 결판 내리라 하고는 바로 왜군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싸움과 후퇴를 거듭하며 전투는 계속 이어졌고 왜적 수십 명을 사살하였습니다. 정신없이 싸우는 가운데 적병이 휘두르는 칼에 그만 장사진 의병장의 한쪽 팔이 잘려나갔습니다. 팔이 잘려나간 충격에도 장사진 의병장은 조금도 굽히지 않고 싸웠습니다. 그렇지만 한 팔로만 싸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끝내는 힘이 다하여 그 자리에서 전사하였습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조정에서는 장사진 의병장이 세운 공을 기리며 절충장군 수군절도사라고 추승하였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외승을 포획한 장봉한 그리고 상주전투에서 목숨을 바친 장홍한과 함께 일문삼절 또는 삼의사라고 하며 그들을 존경하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성주를 함락한 일본군의 앞잡이가 된 승려가 찬이와 찬숙입니다. 찬이는 이내 처벌했지만 찬숙은 관병들도 어찌하지 못할 만큼 힘을 얻어갑니다. 이때 의병 장봉하는 계략을 써서 찬숙을 사로잡았고 의병장이던 김면에게 넘겼습니다. 장홍한은 앞서 이야기한 장봉한의 아우입니다. 형보다 앞서 외승 찬이와 그 상좌승인 수정을 사로잡아 공을 세웠습니다. 장봉환은 장사진 의병장의 사촌 형이니 세 형제가 모두 나라의 목숨을 던진 의병입니다. 이 세 분을 기리며 지은 삼령정이 이곳에 있지만 문이 잠겨 있어 안쪽을 둘러볼 수는 없네요. 장사진 의병장을 제사 지내는 충렬사를 언제 세웠는지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고종 때인 1868년 서원철폐령으로 폐철되어서 없어졌고 그 뒤 1889년 충렬사가 있던 이 터 뒤쪽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제단만 있던 곳에다가 1937년에 군의군의 유림들과 이웃 주민들이 힘을 합쳐 이 충렬사를 고쳐 지었고 해마다 한식날에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사당인 충렬사 문도 잠겨 있어 안쪽을 돌아볼 수는 없지만 담이 높지 않아 건물은 볼 수 있네요. 사당 뒤쪽에 무덤도 있다고 하는데 길이 없고 쪽문도 잠겨 있어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어차피 사당 뒤에 마을분이 살고 계셔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네요. 충렬사 편에게는 오산충렬사라고 쓰여 있습니다. 마을 이름은 오천리인데 오산이라고 했을까 궁금했어요.
옛날 어떤 효자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심요살이를 할 때 까마귀와 함께 지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을을 오산이라고 했습니다. 얼마 뒤 마을 이름을 오심이라고 바꾸었고요. 그 뒤 일제강점기 때 마을 이름을 오천으로 바꾸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마을이 임진왜란 때까지는 인동 장씨가 많았는데요. 장사진 의병장이 전투에서 전사하고부터는 문화류 씨가 많이 정착하여 집성을 이루었고 버드나무를 많이 심어 번성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임진왜란 의병장 탐방 기획으로 대구 군위군 병수리와 오천리 마을에서 장사진 의병장 유적을 둘러봤습니다. 20살 젊은 나이에 외적에 맞서 팔이 잘려나가는 고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싸우다가 순절하신 장사진 의병장의 충절을 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빛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